네, 이번 시간에는 Segment Anything, 파인 튜닝이나 트레이닝 없이 아무거나 세그멘트 해주는 모델에 대해 다룰 거예요. 바로 데모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가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원하는 오브젝트 주위에 박스를 치거나 포인트들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의도한 오브젝트가 셀렉션이 돼요. 어떠한 오브젝트에서 영역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포인트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로컬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딥러닝 모델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본적인 CNN 기반 모델의 FCN, 그리고 딥랩 혹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세그포머에 대해 다뤘어요. 이번 시간에는 세그먼트 애니띵을 배우면서 우리가 아는 세그멘트와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이 세그먼트 애니띵은 제가 현업에서 매우 많이 쓰고 있어요. 세그먼트 애니띵은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프롬프트가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범용성이 있어요. 바로 페이퍼를 읽어볼게요. 세그먼트 애니띵 페이퍼에 가장 첫 번째 3개의 그림이 나와요. 왼쪽부터 태스크, 모델,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사실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저 포함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데이터를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킨 데이터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게요. 페이퍼 가장 왼쪽에 태스크를 보시면 세그멘테이션 프롬프트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 아웃풋은 밸리드한 마스크가 나오죠. 즉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은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멀티모달 서비스인 클로드나 GPT를 보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텍스트 아웃풋이 나오고 이미지를 넣어도 텍스트 아웃풋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챗 GPT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풋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 등이 들어갔을 때 텍스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이미지와 그 이미지 외에 적절한 프롬프트들, 포인트나 박스, 모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텍스트 같은 인풋을 넣으면 그 아웃풋으로는 어떠한 마스크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마스크는 어떠한 오브젝트도 세그멘트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델 이름을 세그멘트 애니띵으로 지은 거예요. 바로 모델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략적인 모델은 이미지 인풋이 있고 프롬프트 인풋이 있어요. 각각의 인풋을 이미지 인코더, 프롬프트 인코더로 피처를 뽑아낸 다음 그 두 개를 인풋으로 받는 디코더를 만들고 밸리드한 마스크가 나와요. 더 자세한 모델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를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사용되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고, 모델 데피니션은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풋 이미지가 1024 곱하기 1024, 그 다음에 RGB 채널에 곱하기 3을 가진 인풋 텐서가 들어가는 거죠. 이를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 인코더를 통하면 이미지 인베딩 아웃풋이 나와요. 그 이미지 인베딩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각각 64인, 그리고 그 뎁스가 256인 이미지 피처 텐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 인베딩 사이즈예요. 그 다음 마스크, 포인트, 박스, 텍스트 등의 인풋 프롬프트가 있어요.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만약 마스크라고 한다면 나는 고양이 부분을 이렇게 셀렉션하고 싶어 라고 프리폼 형태의 인풋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오브젝트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이 있어. 대신 이 점들은 백그라운드니까 빼주길 바래 라고 인풋을 주는 거예요. 혹은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해줘 라고 인풋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는 당연히 고양이 하나를 선택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유저 인풋을 받게 되면 이를 처리해서 이미지 인베딩과 함께 마스크 디코더와 처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인풋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포인트만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고양이를 셀렉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포인트 2개 그리고 네거티브 포인트 하나를 잡는다 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정보, 첫 번째 포인트, 포인트 인베딩 그리고 포지티브 인베딩 정보가 합해져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는 256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벡터 256 사이즈를 가진 텐서가 나와요. 네거티브 포인트 같은 경우도 256 길이의 벡터를 만들죠. 이전에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배웠던 CLS 토큰과 같은 하나의 임의적인 토큰이 필요한데 이를 여기서는 아웃풋 토큰이라고 할게요. 그 아웃풋 토큰도 맨 앞에 붙여서 256 길이의 벡터를 가져요.
그러니까 유저 인풋 3개의 포인트를 넣는다면 이와 같은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그리고 x, y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하나의 텐서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즈는 4 곱하기 256이에요. 이제 64, 64, 256의 사이즈를 가진 이미징 임베딩 텐서와 4의 256 사이즈를 가진 프롬프트 토큰 텐서가 이 마스크 디코더에서 만나는 거예요. 디코더에 관한 내용은 페이퍼 아래 더 자세히 나와요. 바로 이 그림인데 또다시 간단한 설명을 위해 이 IOU 부분은 생략할게요. 어쨌든 방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256 뎁스 가로 세로 64, 64의 이미지 임베딩이 들어오고 유저 프롬프트 3개의 포인트와 아웃풋 토큰이 합쳐져서 4 곱하기 256의 텐서가 들어와요. 그림 안에 화살표를 자세히 보시면 연보라색 화살표들이 있고 초록색 화살표들이 있어요. 초록색 화살표는 이미지 토큰들을 의미하고 보라색 화살표는 유저 토큰들을 의미해요. 처음에 유저 토큰이 디코더로 들어오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즈는 여전히 4의 256이에요. 토큰 to 이미지 어텐션이 있어요. 이는 크로스 어텐션인데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 중 쿼리는 유저 인풋 토큰을 사용했다 라는 것이고 키와 밸류는 이미지 임베딩에서 나온 거예요. 이를 해석하면 키와 밸류를 가진 이미지 임베딩 정보에 맞춰서 유저 인풋 토큰 텐서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제에 맞춘다면 이 고양이 정보에 더 집중이 돼서 토큰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4 곱하기 256 텐서가 나와요. 이를 MLP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정렬을 하고 이번에는 이미지 to 토큰 어텐션이라는 크로스 어텐션을 만나요. 쿼리가 이미지 임베딩 쪽에서 나오고 키와 밸류가 유저 인풋 토큰에서 나온다라는 뜻인데 주어진 토큰에 리스폰스 되도록 이미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아웃풋 또한 64 곱하기 64 사이즈를 가진 공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임베딩이 되는 거죠. 대신 이번에는 유저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하는 거예요. 이를 2번 반복해서 마지막 크로스 어텐션,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을 만나요. 쿼리는 유저 인풋 프롬프트가 되고 키와 밸류는 임베딩 매트릭스가 돼요. 그 아웃풋은 이런 형태의 벡터가 될 것인데 우리는 오직 첫 번째로 주어진 아웃풋 토큰 이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지워줘요.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MLP를 통해서 한번 재정렬을 하고 그 벡터 사이즈를 32로 낮춰요. 또한 64 곱하기 64 그리고 뎁스를 가졌던 이미지 텐서는 2개의 디컨볼루션 혹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가로 256, 세로 256 사이즈에 그리고 뎁스는 32 사이즈를 가진 텐서로 바꿔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32 사이즈를 가졌던 아웃풋 토큰의 마지막 부분 여기와 256, 256, 32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은 32 사이즈의 벡터를 가질 텐데 그 2개를 닷 프로덕트 한다면 그 아웃풋 마스크는 싱글 채널에 256, 256 프리딕션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프리딕션 마스크가 모양이 바이너리 마스크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이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을 세그먼트 데이터 레이블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를 일일이 사람이 직접 세그먼트를 해서 레이블을 해왔던 작업을 이제는 간단히 포인트나 박스만 그려도 아주 쉽게 레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이미지 도메인이 다르다면 파인 튜닝도 가능해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이미 허깅 페이스에서 예제 코드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참고하시면 돼요. 세그먼트 애니팅 버전 2에서는 동영상 오브젝트까지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안에서도 오브젝트를 분리해내요. 그럼 세그먼트 애니팅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세그먼트 애니팅을 만들 때 사용한 방법,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기 MAE, 비전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인드 하는 방법,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